안녕하십니까, 김동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안보 동향, 12월 둘째 주 주간 안보 동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국내 뉴스에서 이 내용을 잘 말 안 하다 보니까 모르시고 계시는데, 지금 12월 4일부터 그 다음에 6일까지 이미 지금 끝났죠. 이제 끝났는데 지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할 때 국제전략문제연구소라면 그 미국에 있는 CSIS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순서상 틀려가지고 이제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고도 부르죠. 근데 어쨌거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하면 머릿속에 CSIS를 먼저 생각하시는데, 그건 미국 거고, 영국 게 또 있죠.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IISS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라고 해서 이제 영국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이 영국 싱크탱크 주관으로 이번에 바레인의 수도죠, 마나마에서 마나마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일종의 그 포럼,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팬데믹 때문에 이제 화상으로 대부분의 이제 주요 연사가 참석을 했고, 여기서 핵심 연사 2명이 있죠. 첫째,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은 강경화 외무장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재 미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리더십이 혼란된 상황에서 어떠한 지금 기조를 가지고 미국의 국방 또는 모든 이런 외교 정책이 나아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마나마 이 포럼이, 다이얼로그가. 그래서 거기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혹시 한국과 관련된 건 없었는가를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 내용을 살펴보면, 총 제가 이제 횟수를 세어봤어요. 연설문에서 중국을 7회 7번 언급했고, 러시아는 1회 언급을 했고, 이란, 이게 아무래도 중동에서 열렸고 또 중동 문제가 주요 이 화제의 그 토픽이었기 때문에 19회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 우리 한국에 대한 북한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거냐?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란이죠. 중동의 북한 같은 게 이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이 펼치고 있는 핵 보유, 그리고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얻겠다는 게 이란의 지금 생각이고, 북한의 생각과 일맥상통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란과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절친한 친분을 과시하는 절친 중의 절친이죠.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하겠다 또는 했다, 이런 내용을 폼페이오 장관의 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대로 북한에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풀이가 되죠, 해석이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간을 할애해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지금까지의 업적도 이제 많이 알렸습니다. 그럼 대표적 업적은 무엇이냐? 이전 정부였죠.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이란 딜, 소위 말해 이란 딜이라고 하는 것을 맺었죠. 그래서 이 협정을 통해서 사실상 이란의 핵 개발을 멈추고 핵 동결로 수순을 밟고, 대신에 이란이 핵을 개발하되 오로지 에너지, 파워 플랜트에만 들어가는 에너지로서만 개발을 해라 라고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제한 캡을 뒀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그 농축을 허가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퍼센티지까지 말을 했습니다. 3.67%까지만 농축을 하라 라고 했는데, 이란이 그걸 당연히 어겼죠. 그래서 이러한 유화 정책, 그래서 그 폼페이오 장관은 이 이란 딜, 이란 협정을 이란 협정이라 부르지 않고요, 유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유화적 정책, 그래서 어피즈먼트라고 말을 계속 써요. 이거 상당히 비판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화 정책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연설 내내 강조를 하시면서 이런 형태 유화 정책을 우리가 뒤집어 엎고 물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든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서 맥시멈 프레셔, 최대 압박을 지금 현재 이란에게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란은 제발 우리 제재 좀 풀어줘 라는 원망과 또 이런 애원이 전 세계에 대해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의 대이란 정책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짚어줬고,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란이 여기 이제 이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사무총장이신 분이 이제 사회자로 나왔어요. 친만이라는 박사인데 이 박사가 폼페이오 장관과도 개인적 친분이 있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의 행동 세 가지를 지적을 해서 물어봤어요. 자, 이란이 지금까지 세 가지 행동을 펼치는데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펼쳤고 어떤 식으로 되냐라는 걸 물으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자, 첫 번째 이 세 가지 행동 중 첫 번째는 핵무기에 대한 개발 지속. 두 번째는 이 핵미사일, 즉 핵무기의 운반체인 핵미사일,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같은 거죠. ICBM에 대한 개발을 지속. 그리고 세 번째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 발휘.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동의 주변국이나 다른 대외적인 국가들한테 우리 이란의 행동이 마치 타당한 듯이 그거를 설득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선전성동이죠. 이런 행위들까지가 어떻게 진행됐냐고 하니까 이란은 이러한 세 가지 행동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이란 협정을 맺었음에도 지속적으로 펼쳤다라고 아예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죠. 제가 말이 헛나왔습니다. 국무장관이 2018년 5월에 우리 미국은 정확하게 내가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냐. 이란한테 12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줬다. 그런데 이 12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이란이 따른 게 뭐가 있냐. 그리고 또 이거를 따르도록 중립국,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있는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 덴마크, 스웨덴, 이런 국가들이 또는 전혀 다른 중립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이것을 중재하려고 무슨 노력을 했냐. 이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우리 미국만이 이거를 계속해서 풀려고 했고 이란에게 계속 회유해서 이 12가지를 따라라. 따르면 우리가 너의 말을 들어주고 뭔가 협상을 할게.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기회를 주고 12가지 구체적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가이드라인이 뭔지 살펴봐야죠. 자, 뭐냐? 첫 번째. 자, IAEA 국제원자력기구죠. 이 원자력기구의 기존 군사적 핵 개발 능력을 영구적으로 없앤다는 무언가를 완벽하게 입증을 해라. 자, 이 내용 많이 들어봤죠? 지금 북한에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죠.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이죠.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두 번째, 플루토늄 재처리와 모든 농축을 하지 않으며 중수로, 이 헤비 워터 리액터라고 하는 중수로를 완전 폐기하라. 그 다음, 이란 내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에 보여주지 않았던, 그러니까 니들이 숨겨놓은 핵 꿍꿍이를 다 드러내라 이겁니다. 드러내서 확인받아라. 그 다음, 탄도미사일 확산, 핵무기 운반을 위한 미사일 시스템의 발사와 개발을 전면 중단하라. 그 다음 다섯 번째, 이거 중요하죠. 모든 미국인, 또 미국의 동맹과 우방의 시민들을, 지금 억류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석방하라. 그 다음, 중동의 테러 집단, 상당히 많은 테러 집단들을 이란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헤즈볼라, 하마스, 그 다음에 이슬람 지하들을 추종하는 이런 테러 집단에 대한 지원을 모두 중단하라. 그 다음, 이라크 정부의 주권을 존중하고, 자, 이라크하고도 지금 최근 갈등을 빚죠. 그 다음에 시아파 군 조직의 개편, 무장 해제, 동원 해제를 허가하라. 그 다음에 후티 반군. 자, 후티 반군이 있죠. 지난번에 제가 지난 주간 외신 동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후티 반군이 예멘 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국영 정유회사 정유시설을 타격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반군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란이 지원을 해주니까 지금 후티 반군이 지금 설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고 예멘 내에 평화로운 정치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라. 시리아 내 이란의 명령을 따르는 모든 군대를 철수하라. 그 다음, 탈레반 및 아프간 주변 여타 테러 조직에 대한 지원, 알카에다 지도부를 은닉시켜주는 것을 멈추라. 그리고 11번째, 쿠두스군. 자, 이게 이란의 그 특수군이죠. 쿠두스군과 연관된 이슬람 혁명군의 테러리스트 및 무장 세력에 대한 지원을 멈추라. 12번, 이란 주변국에 대한 위협적 행동을 멈추고 이스라엘을, 자, 특히 이스라엘을 파괴하겠다는 위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대한 미사일 발사, 지금 이미 제가 쐈다고 했죠. 지난번 이란이 후티를 시켜가지고 후티가 미사일을 쏴서 아람코 사우디의 국영 정유회사 정유 시설을 타격을 했습니다. 자, 이런 미사일 발사,
국제 물자 수송에 대한 위협, 파괴적 사이버 공격. 자, 이란발 사이버 공격도 지금 상당합니다. 모두 중단해라. 자, 이 12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훑어본 이 12가지. 이란이 뭘 했습니까? 이거 한 거 있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대외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이 북한에 대한 것도 있어요. 있는데 제대로 지금 드러나지도 않았고 국내 언론들이 이걸 자꾸 제대로 짚어주질 않는데 지금 이것과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한한테도 니들이 숨겨놓은 핵시설, 분강 핵시설 있지 않습니까? 당시 존 볼튼이 그 회담에서, 북한과 마주한 회담에서 그 베이지색 봉투를 들고 갔죠. 그 봉투 안에 뭐가 있었냐 보니까 분강 핵시설, 북한이 숨겨놓은 영변을 제외한 또 다른 핵시설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왔고, 그걸 들이미니까 김정은이 말문이 막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도 숨겨놓은 핵시설이 많이 있죠. 이런 숨겨놓은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에 다 까보이고 다 보이고 이걸 다 영구 폐기하겠다라는 행동을 보여줘라. 이런 거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 뭘 했습니까? 뭘 했나요? 자, 그랬더니만 폼페이오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란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원심분리기. 자, 원심분리기 가동을 중단하겠다. 거기까지 일단 해줄 테니까 협상 먼저 하자. 지금 이거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은.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상당히 자기들이 더 행동으로 한 발 나서지도 않으면서 나설 듯 말 듯 하면서 미국부터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고 제재부터 완화시켜줘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북한도 지금 마치 영변의 일부 시설만 공개할게, 일부만 중단할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지금 북한은 또 다른 지금 제2, 제3의 핵시설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국제기구라든지 또는 이런 싱크탱크에서 지금 그러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무언가 제대로 핵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신용만 할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줘라, 완벽하게 보여줘라라는 건데 북한이나 이란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보여주지 않고 지금 이미 이란은 자, 원래 이 핵농축의 상한선, 즉 이란이 이란 내에서 에너지 발전만을 위한 핵농축에 필요한 양을 최대 3.67%까지만 정했어요. 누가? 미국과 이란이 함께 핵협정으로 오바마 때 체결한 거예요. 여기 3.67% 있죠. 근데 이란이 이걸 어겼고 이란은 지금 최근에 내부에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법안을. 무슨 법안을? 핵농축을 20%까지 하자. 이걸 이미 나왔어요. 아니 3.67까지만 하라 했는데 20%면 도대체 몇 배입니까? 이렇게 막대한 양의 핵농축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속내가 핵무기 개발이라는 게 들통이 난 거죠.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든지 네타냐후 총리가 그 이란의 핵협정은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모든 정보를 가져오고 훔쳐와가지고 만천하에 공개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란은 양면적인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뒤통수 치는 행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이 마나마 포럼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절대로 국제사회도 그렇고 미국의 기조는 변치 않고 앞으로도 이 맥시멈 프레셔를 이란에게도 펼칠 것이다 라는 것이며, 이란이 미국이 내세운 1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대화를 위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인 대화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정도로 미국이 그렇게 우둔한 짓은 안 할 거라는 게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말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제가 강경화 장관 갔다고 했죠. 강경화 장관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야기도 했어요. 자, 강경화 장관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왔느냐. 자, 폼페이오 장관이 저런 얘기를 했으면 무언가 꽁짝을 맞춰주는, 뭔가 이 장단을 맞춰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이런 방구 나오지 않았죠. 자, 강경화 장관은 이번에 가가지고 글로벌 팬데믹에 관련된 내용만 거의 모든 이 연설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거의 90%가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그 유엔에서 발언했던 내용 하면서 동북아 지역에 이런 방역 공조를 하는 구상을 출범시키고 그 구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자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괜찮은 소리 같아요. 자, 좋은 소리 같죠. 근데 내막을 뚜껑을 열어보면 무슨 말이 들어있냐? 동북아 지역의 방역 공조라는 이유를 대놓고 실질적인 내막은
북한을 도와주자. 북한도 이 글로벌 팬데믹의 방역 차원에서 도와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번에도 가서 똑같이 강경화 장관이 그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노스 코리아라는 표현이 그 내용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 영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Disease control 하면서 쭉 가다가 inviting countries in our region,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이런 국가들을 초빙해서 이 동북아 방역 이 구상에 같이 포함시키자 하면서 여기 이게 나옵니다. 이게 웬 말이냐가 나오죠. including North Korea, 북한도 함께 포함시키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곧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것에도 일환이 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주야장천 폼페이오 장관이 주장한 기조와 맞습니까? 자, 그 이란에 대해서 12가지 선제적 조치, 12가지 선제적 조건들을 수립해야만 협상 테이블로 가고 또 제재를 풀어주네 마네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러한 12가지 충족 조건과 유사한 이러한 조건들을 북한이 아무것도 한 개도 실행한 게 없는데 방역적 지원부터 해주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 지금 백신이 들어오지도 않은 판국에 백신을 북한과 나눠주자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정부의 기조가 지금 어떻게 지금 미국과는 다른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동에 가서 강경화 장관이 한 발언은 미국과 똑같은 이야기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북한이 지킨 아무것도 없지만 지킨 것 없어도 무조건 퍼주자, 무조건 방역을 위한 지원을 해주자 했어요. 이렇게 북한의 인권과 북한의 방역을 신경 쓰는 우리 외교부는 지금 2년 연속, 거의 3년 연속 유엔에서 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동참하겠다는 그 동의한다라는 투표를 안 하고 그냥 기권해버렸죠. 기권하고 거기에는 지금 참가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찾아보세요. 지금 현재 유엔에서 발의한 북한 인권 문제에서는 지금 한국은 계속해서 연이어서 기권하고 있습니다. 왜 기권하나요? 이렇게 방역을 신경 쓰고 인권적 문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운운하려면 유엔에서도 그걸 동참을 하면서 뭘 퍼주든지 해야지, 지금 전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 인권 보고서 내용에서는 북한이 밝히기 싫은 민낯, 아주 정말 명백한 치부가 드러나 있죠. 강제적 태아를 죽이는 강제적 그런 어볼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일단 백신은 나눠주자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자 이겁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 DNI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CIA가 지금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맞는 말이지만 CIA 외에도 CIA, FBI, DIA 수많은 16개, 17개 미국의 정보기관 위에 그 정보기관을 다 총괄 통치하는 것이 DNI죠. 그래서 이 DNI 국장의 말을 항상 주시게 됩니다. 제가 이 전직 국가정보국장도 2015년에 인터뷰한 바 있는데 항상 이 사람들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했어요. 기고를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 자, 이겁니다. 보세요. 중국이 제1의 국가적 안보 위협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실제 글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자, 그러면서 국가안보국장 DNI의 수장 이름 딱 나와 있죠. 래클리프 바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국장이 중국이 미국의 제1의 위협이다라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망각했거나 이 위협을 인지하지 못한 국가들이 있죠. 제가 어디라고 지금 집어서 말 안 하겠지만 그 중에 있습니다. 우리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죠. 자, 중국의 위협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이분이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하냐면 정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보의 국장이니까 이 정보국장이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보니까 그 정보가 정보로서 그 정보 자체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정보는 명확히 말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군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정복하려고 한다 하면서 말을 했어요. The intelligence is
intelligence is clear 하면서 Beijing intends to dominate the US and the rest of the planet economically and militarily and technologically. 기술적으로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제가 여기 경제적으로 하나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경제적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세계 정복을 꿈꾸는 게 중국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주장하는 BRI라고 하는 그 뭡니까? 1대1로 전략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마수가, 중국의 마수가 오만 대 다 지금 다 뻗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분석을 하십니다. 중국의 전략 세 가지를 딱 R자 들어가는 일종의 3R이죠. 3R로 구분을 해요. rob, replicate, replace. 딱 이게 무슨 말이냐? rob, 훔친다 이겁니다. 훔치고, replicate, 복제하고, replace, 대체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개발한 첨단 무기라든지 첨단 기술을 일단 훔쳐옵니다. 중국의 이러한 모든 위장된 간첩들이 훔쳐오고 그 훔쳐온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뺏깁니다. 자, 중국이 뺏기는 건 진짜 도 같았죠. 다 똑같이 뺏겨요. 뺏기고 나서 대체한다. 이 대체품은 뭐냐? 똑같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국 거를 살라고 보니까 중국 게 있네? 근데 가격이 반값이야. 그럼 중국 거 사야지. 이러면서 시장을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제가 아까 말했죠. dominate. 정복한다 이겁니다. 정복한다. 자, 이 대표적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화웨이가 있죠. 화웨이. 싼 가격에 침투해서 시장을 교란하고 시장을 정복하고 거기서 취득한 모든 정보가 어디로 갑니까? MSS라고 하는 그 중국의 그 정보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보부에서 모든 것을 다 파악하는 거죠. 우리나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 다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rob, replicate, replace라는 이 3대 R 들어가는 이 전략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다 하면서 실제 사례를 들었어요. 자, 실제 회사가 있습니다. 시노발이라고 하는, 시노 들어가니까 중국이죠. 중국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의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자, AMSC라고 해서 A는 아메리칸입니다. 그래서 A는 아메리칸이라서 미국 회사죠. 자, 이 AMSC가 개발한 풍력 터빈 기술이 있어요. 이 상당히 고도의 첨단 기술이죠. 이걸 빼갔어요. 빼가가지고 중국이 훔쳐가니까 바로 피해를 봅니다. 700명의 인력이 잘렸어요. 이 AMSC에서. 중국한테 밀리니까. 그리고 막대한 금전적 손해, 천문학적인 금전적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실체가 실제 미국에서 연방수사국 이런 데를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나서 미국에서는 이 내용을 말을 하면 모두가 다 아는 일종의 뉴스처럼 이제 돌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들면서 조심해라. 중국 조심해라. 제발. 누구든지 간에 중국 제발 조심해라. 이 내용을 아주 강력하게 그냥 아무나 한 게 아니라 미국 국가정보국장, 국가안보국장인 DNI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래드클리프 정보국장의 말을 우리도 뼈저리게 느끼고 좀 제대로 인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으로 오늘 주간 안보 동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